쓰는 장류진이라고 합니다. 제 첫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이 또 올해 안산의 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꼭 즐겁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은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8개의 단편 소설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표제작이자 저의 데뷔작인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소설은 제가 예전에 IT 업계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소설 습작 기간을 가지려고 1년 동안 일을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1년이 지나고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막 구직 활동을 하던 시기에 썼던 소설이라서 일에 대한 저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책을 묶어가지고 낼 때는 이게 직장인들의 이야기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뚜렷하게 회사 이야기다 싶은 거는 맨 앞에 2 수록작, 그리고 초단편 소설인 101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 이렇게 3작품 정도만 직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책 전체가 직장인 이야기다 라고 불려질 때 좀 의아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제가 등장인물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설정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둔 편이더라고요.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읽는 분들에게 그런 느낌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근 10년 정도를 회사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요. 그 상상은 제가 보통 멀리 가지 않는 상상이라고 부르는 상상들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아니면 기상천외한 설정 같은 그런 큰 상상이 아니라 정말 내 일상에서 조금 나아가는 그런 상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성격의 사람이 왔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이런 대화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했다면 대화가 어떻게 다르게 흘러갔을까? 그런 작은 상상들인데요. 그런 상상들을 하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생각나면 기억을 해두고, 그렇게 기억해뒀던 장면들이 여러 개가 붙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다 싶으면 그때 소설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저의 창작 과정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끼리 연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같은 여성이고 그 곁에 서고 싶어도 이런 행동들은 참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겉으로는 티를 안 냈어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속으로는 좀 미워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겠습니다 라는 소설은 그렇게 속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쓴 소설인데요. 용서하는 거는 그 미운 행동에 대해 용서를 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거는 이제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제가 미워했던 것에 대해 용서받는 것, 또 2번째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빛나 언니고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룰 때 여성의 한 면만 보이지 않고 여러 면이 동시에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세상에 완전 무결하게 선한 사람은 없고 또 100% 나쁜 악인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설 속 인물들도 잘 살겠습니다를 예로 들면 1인칭 화자든 빛나 언니든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만은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실제로 일하던 곳, 그리고 밥 먹던 곳, 또 출근하던 곳들이 배경으로 나와서 좀 울컥하고 아련한 기분으로 봤고요. 그 드라마 대본을 써주신 작가님께서 제가 소설 속에 썼던 대사를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면서 썼던 그 대사들이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 창작물을 감상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들어간 건 물론 다소나즘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은 도움의 손길, 그 다음은 일의 기쁨과 슬픔, 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막 데뷔를 해서 그런지 문학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처럼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저에게 문학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는 문학도 하나의 즐길거리,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학을 그 만들어진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 재밌고 또 즐거워요. 그래서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집에서 활자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 독서의 즐거움을 놓지 않아도 되고 또 제가 직접 써서 독자분들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 새삼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독서를 꼭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누가 강요를 할 수는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도 여러 즐길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게 독서가 즐겁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더 좋으면 그걸 즐기면 되겠죠. 다만 책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정말 조금의 독서만 몇 권의 책만 접해보고 나는 책이랑은 안 맞아, 독서랑은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굉장히 책은 여러 분야, 여러 장르, 또 여러 형태의 책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면 정말 다종다양한 방대한 책들이 많잖아요. 꼭 완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것저것 다 내키는 대로 읽어보시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판단이 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그 중에 내 취향에 맞는 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종류의 책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앞에 또 그 뒤에 많은 저자분들이 책을 써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게 맞는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 나가는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첫 장편 소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나중에 책 읽으실 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히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과 회사에 다니는 입사 동기 3명 친구들의 우당탕탕 회사 생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곧 꽃피는 봄이 오면 제 첫 장편 소설이 나올 테니까 그 책도 서점에서 만나보시면 반갑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